안녕하세요.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는 건 뭐랄까 항상 시장의 큰 관심사죠. 그의 지혜를 살짝 엿볼 수 있는 기회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주식 중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세 가지 종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넘어서요. 왜 어떤 건 매력적인지 또 어떤 건 좀 신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요. 각 주식의 핵심 포인트, 또 매력 포인트, 그리고 잠재적 위험 요인까지 좀 균형 있게 보면서 여러분이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버크셔 해서웨이가 오랫동안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역시 철저한 기업 분석,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거장의 선택이라고 해도 그게 항상 모든 시점에서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죠.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네, 시장 상황은 계속 변하고 기업 가치 평가나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투자의 매력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버크셔 포트폴리오에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각 주식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매력과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좀 냉정하게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딱 그런 관점에서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 바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AXP입니다. 이게 버크셔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7%나 된다고요. 두 번째로 큰 규모라는데 네, 맞아요. 상당하죠. 우리가 잘 아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런 데도 투자하긴 했지만 아멕스 비중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큰 비중을 두는 데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그 비자나 마스터카드하고는 좀 근본적으로 달라요. 단순히 결제망을 중개하는 게 아니라 직접 카드를 발급하고 또 가맹점도 관리하고 고객들한테는 아주 매력적인 리워드 프로그램을 제공하잖아요. 이런 걸 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좀 독자적인 생태계죠. 아, 폐쇄 루프라고 하던가요? 그런 모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폐쇄루프, 클로즈드 루프 모델이죠. 호텔 크레딧이나 차량 호출 할인, 캐시백 이런 혜택도 많고요. 일부 프리미엄 카드는 연회비가 글쎄요, 거의 $900에 달할 정도로 좀 고급화 전략을 써요. $900요? 연회비가요? 와, 그 정도면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그 비용을 내는 고객들은 아무래도 좀 다르겠네요? 일반 소비자랑은? 그렇죠. AXP의 주요 고객층은 평균 소득 수준이 좀 높은 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제가 좀 안 좋거나 불확실성이 커질 때도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좀 유지된다는 거. 이게 강점인 거죠. 아하,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있겠군요. 네. 실제로 보면 최근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지난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늘어서 17억 9천 달러, 역대 최고치였고요. 조정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것도 무려 17%나 늘었어요. 그 당시 CEO였던 스티븐 스코리도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었죠. 강력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어려운 시기에도 실적이 흔들리지 않는다. 확실히 고객 기반이 탄탄하다는 증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이 독보적인 사업 모델하고 충성도 높은 부유층 고객 기반,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실적. 이게 바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가진 강력한 경쟁 우위, 흔히 말하는 경제적 해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자,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그렇죠. 그들만의 영역을 딱 구축한 거죠. 버핏이 왜 그렇게 많은 비중을 투자하는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핵심은 결국 이 강력한 브랜드, 독특한 사업 모델, 그리고 위기에도 강한 고객 기반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강력한 브랜드, 독특한 사업 모델, 그리고 위기에도 강한 고객 기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왜 매력적인 매수 관점에서 이야기되는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매수 추천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크로거, KRO입니다. 이 회사는 아멕스처럼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꾸준함으로 뭔가 내실을 다져온 기업 같아요. 뭐랄까 소리 없이 강한 느낌? 네, 맞습니다. 크로거는 미국에서 가장 큰 식료품 체인 중 하나죠. 매장 수가 2,700개가 넘고 연간 매출이 거의 1,500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올해의 예상 매출 성장률도 한 3% 정도, 영업이익도 한 50억 달러 미만으로 예상되고요.
3% 성장률이요? 네, 아무래도 식료품 산업 자체가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또 이익률이 낮은 그런 저마진 구조거든요. 그런데 성장성도 낮고 이익률도 높지 않다. 그러면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버핏 같은 거물이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장률만 딱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크로거의 진짜 강점은요, 놀라운 일관성이 있어요. 이 변동성 끈 식료품 업계에서도 지난 10년 이상 매년 꾸준히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계속 내왔거든요. 심지어 이 기간 동안 순이익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아, 꾸준히 이익을 내는 능력, 그게 핵심이군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시대 변화에 발맞추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더 중요하게 볼 점은 크로거가 이렇게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한테 어떻게 돌려주고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지난 10년간 분기 배당금 지급액이 무려 250%나 증가했습니다. 250%요? 와. 네, 동시에 꾸준히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발행 주식수를 거의 절반으로 줄였어요. 주식수도 절반으로요? 그렇죠. 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주식수가 줄면 주당 가치는 그만큼 올라가잖아요. 배당금 250% 증가에 주식수 절반 감소라. 이건 정말 인상적인 주주 환원 정책인데요. 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지난 30년간 크로거 주식에 투자하면서 받은 배당금을 계속 재투자했다면 그 누적 수익률이 S&P 500 지수 투자를 꾸준히 앞섰을 정도예요. 아, 정말요? S&P 500보다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회사의 외형 성장률만 볼 게 아니라 벌어들인 이익으로 어떻게 꾸준히 주주 가치를 높여가는지 이걸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크로고는 장기 투자자에게 조용하지만 아주 확실한 매력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눈에 띄는 성장은 없어도 꾸준한 이익과 강력한 주주 환원, 이게 크로거의 핵심 가치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꾸준한 이익 창출과 주주 가치 제고, 크로거의 매력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력적인 두 종목을 살펴봤으니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주식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바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UNH인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보류, 그러니까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UNH요? 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최근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핏이 비교적 최근에 이 회사 주식을 좀 샀다는 거예요. 소량이지만요. 한 500만 주? 20억 달러 규모 정도 된다고 하던데. 아,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시장의 우려나 거장의 행보가 좀 엇갈리는 상황인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맞아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선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고 2분기 역시 예상보다 높은 의료 서비스 이용 비용, 이 문제 때문에 기대에 좀 못 미쳤죠. 아, 비용 문제가 있었군요. 네. 거기에 더해서 지난 5월에는 당시 CEO였던 앤드류 위티가 갑자기 개인적인 사유, 이러면서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도 좀 커졌었고요. 실적 부진에 갑작스러운 CEO 사임까지 좀 불안 요소가 많았네요. 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7월에는 미국 법무부가 이 회사의 메디케어 청구 관행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사실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법무부 조사요? 네. 이런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가 한때 연중 고점 대비해서 60%까지 급락하는 모습도 보였었죠. 60% 하락이면 엄청난데요. 정부 조사라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버핏이 매수를 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혹시 이런 규제 문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나요? 아,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유나이티드 헬스가 이런 규제나 가격 압박 문제에 직면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2017년에도 비슷한 메디케어 관련 법적 문제에 좀 휘말린 적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자회사인 옵터마렉스라고 약교 혜택 관리 부문인데 여기가 인슐린 가격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연방거래위원회 FTC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했어요. 아, 반복되는 문제군요. 네, 이게 그냥 일회성 이슈가 아니라 헬스케어 상업, 특히 이런 대형 보험사들이 겪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 반복되는 규제 리스크라. 게다가 최근 의료비 상승 문제 때문에 정부의 시선이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점도 좀 부담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는 의료 비용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는
헬스케어 산업 전반을 지금보다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건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대형 기업에게는 계속적인 압박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성장세 둔화예요. 성장 둔화요? 네, 지난 10년간 보면 매출은 꾸준히 성장했지만 실제 영업이익이나 EBITDA, 그러니까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전 이익이라고 해서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얼마나 현금을 버는지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데요. 이게 최근에 예상치 못했던 의료비용 급증 사태, 그 이전인 작년 초부터 이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매출 성장 뒤에는 실제 이익 성장은 좀 정체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어쩌면 헬스케어 산업 자체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버핏은 그만의 통찰력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베팅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 드러난 여러 위험 요인들, 특히 이 반복되는 규제 리스크와 성장 둔화 신호를 감안하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버핏의 행보를 그냥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상황이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지켜보는 그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거장의 선택과 시장의 경고음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아야겠네요.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분석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 속 3가지 주식을 통해 다양한 투자 포인트를 짚어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첫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강력한 브랜드와 독특한 사업 모델, 또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 덕분에 어려운 시기에도 빛나는 실적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기업이었고요. 네, 그렇죠. 둘째, 크로거. 폭발적인 성장은 없지만 꾸준한 이익 창출 능력과 배당 증액, 자사주 매입 같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으로 장기 투자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숨은 강자였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워렌 버핏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규제 리스크와 성장 둔화 우려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각 기업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현재 처한 환경을 참 입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단순히 유명 투자자를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제시된 정보나 분석을 토대로 해서 각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또 잠재적인 위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워렌 버핏 같은 대가조차도 때로는 시장의 우려가 깊은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거장의 매수 신호와 시장의 명백한 위험 신호가 충돌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단기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장기적인 가치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위험이 좀 거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투자 안목을 한 단계 높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단기적 위험과 장기적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 이게 어쩌면 투자의 본질적인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지식과 투자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